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송가 여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송가 여행에서 시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는 학이불사정망 사이불학적태, 배우기만 하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었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논어의 공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 정자가 이야기하죠. 정자왈 오일삼성 오신하노니 위인모의 불충호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전불섭호연이라. 바로 이 문장은 정자는 나는 하루에 3번 내 스스로 반성을 했다. 첫 번째, 위인모의 불충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충했는가. 이 충은 바로 가운데 중의 마음심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는 이것을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진정성의 뜻이 바로 시와 관련된 논어의 시삼백,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 이 사무사의 마음과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만이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될 때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충했는가, 바로 사무사로 대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인모의 불충화, 여붕우교희 불신화, 바로 친구하고 할 때는 신, 믿음으로서 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는 사람인의 말씀 언자죠.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 또한 바로 사무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전불섭호연이라.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반복, 익혔는가. 지금 방법론으로 같으면 배운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시선으로, 나의 손으로 정리를 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부하는 방법론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론은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 아니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시지야. 그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논어에서 방법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학문을 하는 방법론에서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즐기는 단계, 자기의 탁월함을 발견해서 그것을 하기 시습하는 단계가 바로 입문정신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발견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위기지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할 때 내적 동기에 충만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 동기에 충만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돈과 명예를 빼고 결정을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결정은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돈과 명예가 따라온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알프레드 D. 수저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시에서 보면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시의 표현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바로 위기제약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위기제약은 또 올라가면 사무사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 콜라는 순간의 갈증을 해결하는데 물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연이 모여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바로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송과 예행에 대한 시의 개념들을 알아봤죠. 지난 시간에. 또 산청, 경남 산청 서부 경남의 가야의 마지막 왕 구영왕릉 가락국에 대한 가락국 10대 왕이었죠. 구영왕릉의 돌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것은 주의,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주의죠. 이 주의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유교를 집대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대단히 체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의 선생이 쓴 관서유감, 관서유감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서유감은 주의 선생은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까지 사셨죠. 자, 우리가 관서유감은 반묘방당일감계 천광운영공배해 문거나득 청여허 권원이 위유 원두할수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경남 산청 남사마을 예담촌에 가면 한옥마을이 고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양정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낭송과 예행 과목이니까 산청 예담촌 사양정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정사는 경상남도 문화재죠. 구한말 유학자 계제 정재용의 손자인 정용화가 남서로 이전한 후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하여 1920년에 지은 제실입니다. 정재용은 정몽주의 후손으로 구한말 유학자인 허유와 파리장서를 작성한 각종석의 문인입니다. 사양정사란 사수, 그러니까 남쪽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집이라는 의미로 자식들을 교육하고 지인과 교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양정사는 앞면 7칸, 옆면 2칸, 규모로 앞에서 보았을 때 8팔자 모양인 팔자 지붕 건물입니다. 2칸의 대청마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2칸의 온돌방, 왼쪽에는 1칸의 온돌방을 두고 있으며 건물 각 끝에는 마루가 1칸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이 사양정사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양이라는 것은 공자가 태어난
마을 이름과 같습니다. 바로 서쪽에 사수라고 하는데 사수는 공자가 태어난 곡부의 강 이름입니다. 남사말 뒤에 있는 겨울을 공자를 흠모하는 뜻을 담아서 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파리장서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장서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 파리에 열리는 광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며 보낸 청원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청 여담촌에 가면 이동서당이 있습니다. 이동서당은 여기가 이동서당이라는 것은 이때 이가 뭐냐면 면후 각종서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유학자들과 제자들이 지은 서당입니다. 각종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유학자인데 독립운동가로서 1919년 조선 독립을 위해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경찰에 붙잡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2달 만에 병으로 풀려났으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동서당은 1920년 건립되었으며 1984년 앞들에 유허비를 세우고 1991년에는 강당 뒤편에 사당을 지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당이 아닌 서원으로 지으려 했으나 건축에 사용할 목재를 구하기 어렵고 기존에 있던 집의 재료로 필요한 건물을 다 지을 수 없게 해서 서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동서당. 이동서당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당시 독립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에 열리는 광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이때 보낸 청원서를 파리장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산청에 가면 사양정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은 주의 선생의 관서유감이라는 시, 이 시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관서유감 반묘방당 일감계 청광운영 공배해 문거나덕 청여허 위유원두 활수래. 자, 주의 선생이 논어를 다시 집대성하면서 그 방대한 자료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시로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서유감은 바로 우리가 주련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서원이나 또는 서당에 가면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묘방당 일감계. 반묘, 조그만 사각 연못에 거울처럼 열리네. 여러분 우리가 그 서원이나 또는 그 향교에 가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묘방당, 조그만 사각 연못에 거울처럼 열린다. 그 사각 연못에 물이 맑아야 거울처럼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각 연못에 물이 보니까 비치는 것이 뭐가 비치죠? 하늘 및 하늘빛 구름 그림자 함께 배한다. 이게 바로 청광운영 공배해. 여러분 맑은 연못 위에 바로 하늘의 빛과 구름
구름 그림자가 함께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문거 나덕 청려허 그대에게 묻나니 어떻게 이와 같이 맑을 수 있는가. 그 연못이 맑아가지고 하늘에 빛과 구름 그림자가 다 보이는 때 이 연못이 어째서 이렇게 맑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거죠. 이게 대한 답변으로 권은 바로 위유 원두 할수래. 여기서 보면 키워드가 원두 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두 커피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활수가 되겠습니다. 위하다 있다는 것이 바로 뭐죠? 연못이 맑은 이유는 맑아서 하늘에 빛과 구름 그림자가 떠 있는 것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의 이치는 원리는 바로 원두 활수래. 원두 이는 어떤 원자의 머리 두자니까 샘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샘물의 원천 거기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활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맑은 물이 연못에 도착해서 그 연못을 맑게 하기 때문에 그 연못의 물이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를 비출 수 있다. 바로 배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샘물의 원천 이걸 갖다가 원두 활수가 오기 때문인데 이 샘물의 원천에서 맑은 물을 끊임없이 보내야 연못을 맑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도 사모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모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에 맞춰서 끊임없이 익힐 때 바로 그 다음 유붕이 자원 방내면 불영낙호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다음 바로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죠.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화. 내가 좋아하는 나의 탁월함을 발견해서 그걸 학이시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원두활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탁월함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일을 할 때 좋아서 하기 때문에 알프레드 수저의 시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라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업에 집중하면 자리는 저절로 찾아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때 바로 자리에 의존하면 업을 잃어버리고 업을 찾으면 직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와 우리가 이치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두활수라는 의미는 샘물의 원천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바로 아래에 있는 연못을 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각자 인문학은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은 내게 묻는다. 인문학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아는 전공이다. 자기 전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대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어디였는가? 또 내가 불행, 슬퍼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본능에 의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삐뚤어진 마음에 삐뚤어진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을 찾아서 바로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시간이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선생의 관서유감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묘 방당 일감계 청광 운영 공배해 문거 나덕 청여허 위유 원두 활수래 위유 원두 활수래 반묘 방당 일감계 조그만 사각 연못에 연못이 거울처럼 열려 있구나. 반평남지단 이런 뭐죠? 연못이 사각형의 연못이 맑고 맑은 것이 거울처럼 열려 있구나. 청광 운영 공배해 하늘빛 그리고 구름의 그림자도 함께 배회하고 있구나. 어디서 배회한단 말이죠? 예, 연못 위에 비춰졌다는 것이죠. 아, 이게 왜 가능하냐 질문하겠습니다. 이 연못에 이 하늘빛 그리고 구름 그림자가 함께 배회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와 같이 맑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위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두활수래 샘물 어떤 샘물의 그 근원에서 활수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연못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못을 맑게 하기 때문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두활수 샘물의 물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으면 그 연못은 탁해지면서 하늘의 빛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창틀에 먼지를 닦지 않고 바라보면 바르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틀을 깨끗하게 닦고 바라볼 때 바로 볼 수 있다. 창틀을 깨끗하게 닦고 맑은 창틀을 보고 바로 보일 때 그때는 행동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서유감이라는 시를 통해서 인문학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나 자신이 인격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위시습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나에게 주어진 길은 바로 무엇이냐? 원두활수가
끊임없이 나오도록, 그래야 샘물이 맑듯이 나도 인격과 전문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의를 통해서 느끼는 관서유감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